네, 다시 돌아온 지식 채널 크사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과거의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지구가 중심에 위치해 있죠. 네, 지구 중심설을 표현한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의 경우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아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을 표현한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주 모형과 중력입니다. 우주 모형과 관련하여 있었던 선동설과 지동설의 갈등, 논쟁에 대해 다뤄볼 것이고, 아이작 뉴턴이 설명했던 그 타원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인 중력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과거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우주관은 그리스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신들의 완벽함을 믿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지구의 중심과 그 주위를 원 궤도로 돌 것이라는 믿음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끊임없는 바람이 불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구가 중심인 이 우주 모형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행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가끔 거꾸로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행이라고 하는데 이 역행을 기존의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2세기에 들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계는 완벽한 원 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탓에 주전원과 대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우주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정확성을 위해서 제3의 중심점까지 도입한 후 지구를 행성의 회전 중심에서 살짝 옮겨놓은 모형으로 실제 모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아랍권에서 의논되던 태양 중심 모델을 들고 오며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태양 위의 한 중심에서 회전하는 새로운 체계를 사용한다면 앞서의 복잡한 모델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는 부정확성이 드러나고 이 체계는 단지 수학적 모델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은 그 체계를 믿는다는 뜻보다는 수학적 계산에 활용되는 정도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카톨릭은 많이 부패한 상태였고 그에 대한 반발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구원에 대한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구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권위적이었던 과거의 지식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지식 중 하나는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어, 지구 중심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 지구 중심설이 파괴되는 과정까지는 티코 브라헤의 기여를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요. 티코 브라헤는 뛰어난 관측소로서 우라니부르크라는 상당히 큰 규모 그리고 상당히 뛰어난 관측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관측소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의 데이터는 현대 관측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이 아주 방대했습니다. 티코 브라이가 만들었던 방대한 자료들은 요하네스 케플러에게 가게 됩니다. 케플러는 이후 태양 중심의 모형을 주장합니다. 신의 상징인 태양이 힘을 만들어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돌게 만든다. 그리고 이 체계만이 현재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체계 속에서 많은 계산을 통해서 2000년간의 믿음을 깨낸 파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플러 행성 운동의 제1법칙,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회전한다 입니다. 하지만 케플러의 이런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뒤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탈리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스파이 글래스라는
멀리 있는 적의 배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발명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망원경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이용하여 달의 표면과 목성 주위를 관측하게 됩니다. 달의 표면이 울퉁했던 모습은 생각보다 하늘의 천체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목성 주위를 도는 일명 갈릴레오 위성들이라고 불리는 4개의 위성들은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지구도 그러지 못하란 법은 없다.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관측을 아주 디테일한 그림으로 남겨줬는데요. 여기서 그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발견은 별에서 온 소식이라는 책에 담아서 출판하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후 이 성공에 힘입어 천문 대화를 서술하지만 지동설을 편들었던 서술 탓에 당시 종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남은 여생을 모두 그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종교 재판의 결과는 큰 논란을 만들었고, 이 논란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껴 전 유럽으로 책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런 새로운 지식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태양 중심의 우주 모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그와 관련한 많은 질문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도대체 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거대한 타원을 그리며 움직일까? 두 번째, 이 궤도를 유지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 궤도는 안정할까 아니면 언젠가는 붕괴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 철학적인 논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앞서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앞에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의 사고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포탄의 속도가 느리다면 대포알은 곧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혹은 포탄의 속도가 빠르다면 그 포탄은 우주 밖으로 날아갈 것이죠. 하지만 적당한 속도로 발사된 포탄은 지구를 회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도는 분명히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포탄의 아이디어를 뉴턴은 더 발전시켜 중력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중력이론을 통해 행성들의 타원 궤도의 원동력은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성의 궤도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못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뉴턴의 중력이론은 대중과학 강연과 책을 통해 여성들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지며 마침내 우주의 모습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주의 모습이 완벽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네, 과연 이 발견이 끝이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천동설과 지동설 논쟁, 그리고 중력의 발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간 지속되었던 믿음은 급진적인 변화에 의해 비로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관측상의 데이터와 뛰어난 지성들의 결합으로 완수될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우주에 대한 인간의 발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가 우주의 한 티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채널 크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